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네, 최저임금안 협상이 결국 4천 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어선 가운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 주목됩니다. 재벌 기업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 보장과 동시에 임금 격차 조정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대내외 경제 악재를 내세운 재계의 동결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외치는 노동계의 만원안이 협상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최저임금과 연동한 임금 상한선을 설정해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새로운 논의가 나와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최저임금의 30배를 최고임금으로 하는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한 겁니다.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은 그 첫 번째 실천입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살찐고양이는 재벌을 가리키는 은어로 이 법은 지난 2013년 스위스 치약회사의 대표인 토마스 마인더가 국민투표를 제안해 이끌어냈으며 주주가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고 천문학적 보너스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법이 발의된 것은 처음으로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고 최저임금자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고임금법이 발의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 중인 가운데 전문가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입장이 성사될지는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6,03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 4천 원가량 차이가 나는 두 안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제, 경영, 노동법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는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10%는 동결에 찬성했습니다. 또 전문가 49%는 내년도 최저임금 13% 이상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57%가 앞으로 5년 내에 최저임금이 1만 원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은 월급 126만 270원으로 환산되며 이는 2인 가구 생계비의 45% 수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가족을 이루고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생계 부분에 대한 요건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경제 민주화나 소득 불평등, 그다음 내수 진작 차원에서 최소한 1만 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근의 경영난과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저임금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8.84유로, 우리 돈 11,450원으로 올렸습니다. 독일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선 최저임금 제도가 작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첫 최저임금은 시간당 8.5유로였습니다. 독일처럼 노동권이 강한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뒤늦게 도입한 데에는 이 제도가 오히려 임금을 하향 획일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 10년 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성의 지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육아휴직같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회사 눈치 때문에 못 쓰는 일도 다소나마 줄었죠. 하지만 정부 내 고위직처럼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입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직장인은 모두 8만 7천여 명. 아직 많은 직장에서 눈치를 주는 게 엄연한 현실이지만 3년 전에 비하면 36%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 중 5천 명 가까이가 아빠였는데 전체의 5%대에 불과하지만 3년 새 3배가량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성의 당당한 육아휴직 사용과 남성 육아휴직자의 급증 말고도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양상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여성의 고용률이 50% 선에 다가섰고 전문직 중 여성의 비율은 절반에 육박합니다.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회 비율도 3년 새 9%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양성평등 축으로 남성이 이익을 본 것도 있습니다. 화재 장애 흉터로 인한 외모 장애 시 여성의 3분의 1도 안 됐던 남성의 보험금 한도가 여성과 같아진 게 대표적. 문제는 아직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고위직에 여성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과장급인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고작 12%. 20대 국회에서 더 늘긴 했지만 여성 의원 비율도 아직 17% 선에 그칩니다. 성평등 추구를 넘어 경제와 사회의 발전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 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와 지위 양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은입니다. 7월부터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도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이 대표적이고 안경점이나 가구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김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대표적인 것은 0-2세반 어린이집의 맞춤형 보육입니다. 0-2세 종일반에 어린이를 맡기려면 맞벌이거나 임신, 다자녀, 조손 및 한부모 가정같이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최장 6시간만 맡길 수 있는 맞춤반을 이용해야 합니다. 노인과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70세 이상만 대상인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다음 달 1일부터 65세로 낮아지고 또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도 지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총액의 20%이던 것이 다음 달 입원 환자부터 5%로 줄어듭니다. 세금 분야에서는 안경점과 가구점, 의료용 기구 소매업소도 다음 달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7월부터는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 1인당 한도는 연간 10건입니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드론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비행 승인이나 기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도 자체 중량 12kg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kg으로 확대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은 대학생이 대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재학 중 근로경험 유형에 따른 근로자 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 개발을 위한 경험을 쌓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 대기업 취업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반면에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학생들은 취업 후 임금 수준이나 만족도 등이 모두 낮았습니다. 정부가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하반기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할 경우 연휴가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날과 주말 사이인 지난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백화점 매출이 16% 증가하는 등 내수 진작 효과를 거뒀습니다.
부실덩어리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임원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사회이사는 회사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남현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우조선의 비리 백태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2천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 분식 회계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 회계 조작, 횡령, 불법 일감 몰아주기, 직급도 CEO부터 차장까지 2000년 이후 7조 원이 넘는 혈세를 수혈받고도 부실에 허덕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임직원들의 허물이 하나둘 벗겨지는 가운데 엉터리 경영을 방치한 사회이사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몇 차례 회의 참석에 6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챙겼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이 사회이사로 다수 선임된 것도 부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정치권 로비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론의 질타만 받을 뿐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회이사들이 기업 범죄에 개입했을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회사의 경영 상태를 알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는 아예 회사 일에 무관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영진의 무능이나 부패로 인한 기업과 사회의 손실을 줄이려면 사회이사 제도 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아파트만 잔뜩 들어서 배드타운이 된 경기도 용인에 첫 대규모 산업단지가 착공됐습니다. 내후년 완공되면 1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10년째 필요하던 경기도 용인의 첫 산업단지가 마침내 착공됐습니다. 처인구 이동면에 조성될 용인 테크노밸리는 지난 2006년 LH가 추진하다 자금난으로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오다 한화도시개발이 손을 대면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내후년 완공될 단지에는 전기, 전자, 바이오 등 첨단업종 기업 100여 개가 입주해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산업단지 앞으로 왕복 4차선 국도가 통과하고 경부와 영동 고속도로와도 가까워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토지 분양가도 동탄 등 인근 산업단지보다 저렴해 70여 개 기업이 사전 입주를 신청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 아주 우수하고 동탄 2기 신도시와 주변의 택지개발지구 등 정주 환경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어느 산업단지하고 비교해봐도 모든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로 전국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용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유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첨단업종 위주의 산업단지를 여러 건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용인은 아파트 단지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산업단지를 대거 유치하는 산업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각종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용인시는 배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이 넘치는 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2016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 구직자의 현 주소를 키워드를 통해 알아봅니다. 핫키워드, 오늘도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벌써 6월이 다 가고 이제 딱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6월 30일은 제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날인데요. 박송희 아나운서도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무슨 날이죠? 강설이 아나운서 혹시 생일이신가요? 생일은 안타깝게도 아니고요. 제가 손꼽아 기다린 30일, 말일은요, 바로 월급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날이죠. 그런데 이 월급을 회사에서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첫 번째, 분명히 하는 일은 없는데 굉장히 바쁜 사람. 둘째, 온라인 쇼핑, 주식 투자, 드라마 다시 보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일을 당연한 듯 남에게 미루는 사람. 혹시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오늘의 핫키워드, 일은 안 하고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사람. 바로 월급 루팡입니다. 월급 도둑이란 무엇일까요? 근무 시간에 쇼핑에 빠져 있는 이분.
몰래 게임하고 있는 이 사람, 회사에서 섹시 영상 찾아보는 이 분도, 그리고 근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 네, 월급 루팡. 회사 차원에서는 나쁜 건지 알지만요. 사실 많은 직장인들의 꿈이기도 하죠. 자, 그럼 먼저 어떻게 생긴 신조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월급 루팡은요, 프랑스 소설의 주인공인 궤도 루팡과 월급을 합친 단어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아 챙기는 사람을 빗대서 월급을 훔쳐간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로 월급 도둑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왜 밥값 좀 해라, 밥값도 못하냐 이렇게 많이 표현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루팡이라니까 정말 재치 있는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급 루팡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월급 루팡 같은 사람이 회사에 있다면 참 얄밉겠죠.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이니 직장인 3,349명을 대상으로 사내 월급 도둑 유무를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사내 월급 루팡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무실의 얄미운 월급 도둑 과연 누구일까요?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월급 루팡 1위는 바로 부장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상사를 월급 루팡으로 꼽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부장님 다음으로는 과장급, 임원급, 그리고 대리순이었습니다. 네, 일반 사원들 입장에서는 일 시키는 윗사람이 아무래도 얄미워 보이나 봐요.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윗사람을 월급 루팡이라고 생각하는 자세한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답변으로는 직급에 비해서 성과가 낮아서였는데요. 그 밖에도 맡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하는 일도 없이 바쁜 척만 해서 또 업무 시간에 딴짓을 많이 해서 자신의 업무를 주변에 밀어서 등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놓고 말은 못해도 누가 월급 루팡인지는 아마 월급 루팡, 그 본인만 빼고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월급 루팡이 직장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의외로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96%,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이 이 월급 루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월급 루팡이 직장 생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업무의 사기 저하, 상대적 박탈감 등 갈등 조성, 심지어는 이직 고민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혼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기까지 저하시킨다니까 정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월급 루팡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어떤 감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감시는 좋은 방법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 44%가 직장 내 감시체계 때문에 오히려 직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 회사를 나도 믿을 수 없다는 거겠죠. 또 일부 영업장에서 보안과 안전을 이유로 설치한 CCTV가 혹시 월급 루팡 색출용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문가 말에 따르면 현 기업들의 생산 구조에는 개인의 창의성과 작업장 문화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 감시 체계가 있다면 자율적인 문화를 흔들어버리고 따라서 직장에 감시를 받는 부하 직원들은 당연히 직장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감시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요. 그렇다면 월급 루팡의 피해자이기도 한 이 기업에서는 월급 루팡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요. 대기업 2곳 중 1곳이 현행 임금 체계 문제 때문에 이런 월급 루팡이 생겨난다고 답했습니다. 소위 짬밥보다 실력이 우선돼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연공 서열 순으로 고임금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즉 연차가 쌓일수록 자동으로 월급이 올라가니까 필연적으로 월급 루팡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네, 맞는 얘기 같아요. 성과가 달라도 보상 수준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임승차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임금 체계를 바꾸려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력과 성별, 근무 연한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했던 호봉제 시대가 가고 직무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산정하는 성과급제가 점차 대세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에서 연공서열과 호칭을 없애고
직급 역전도 가능하게 이 조직 체계를 바꾼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주요 기업 10곳 중 8곳이 개인의 업무 능력과 성과, 업무 수준 등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연내 연봉 성과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월급 루팡이 사라져야 한다는 건 직장인과 기업 모두 동의하는 바일 텐데요. 과연 이 성과급제 도입도 한뜻일지 궁금한데요. 네, 이 직장에서 월급 루팡 한두 명은 다들 겪어본 터라 내심 반기는 이들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현재 지점별 성과에 따라서 같은 연차라도 수천만 원씩 성과급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개인별 실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월급 루팡이 생겨날 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월급 봉투의 차이만큼 동료 사이의 경쟁도 심해지고 업무 강도도 높아질 거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과연 성과평가가 제대로 성과를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요. 성과급 산정을 위한 성과평가가 대개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 기준 없이 연공 서열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거나 책임을 피해서 모두에게 같은 점수를 매긴다면 성과급제의 도입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월급 루팡을 생각한다면요. 성과급제가 맞는 방향인 것 같긴 하지만 지금도 사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데 실적 압박, 또 경쟁이 더욱 심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직장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직장인 모두가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는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없을까요? 글쎄요, 혹시 링겔만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링겔만 효과는요, 유능한 개개인이 모인 단체에서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성과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놓을수록 경쟁을 시킬수록 성과는 늘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나빠지기 쉽고요. 무능한 사람은 늘어나는 대신 인재는 회사를 떠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에게 그들의 역할과 과제 및 의미 부여를 명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직장인에게 성과와 경쟁이란 단어는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직장인의 머릿속 더욱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는 다사다난한 직장 생활에서 때때로 아주 가끔씩은요, 이 월급 루팡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래야겠죠. 자, 오늘의 핫 키워드 월급 루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